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두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지수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더 큰 낙폭, 이제 더 큰 하락은 조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위험한 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로는 3000 정도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예상해 보지만, 만약 하나 3000을 깨고 내려가면 2900까지, 2950까지는 열려 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은 3000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행보하는, 아래 위로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을 만들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3200, 아래로는 3000 사이에 갇혀있는 한 2, 3개월 정도 박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지수 주식시장에 안 좋은 요인들이 이렇게 크게 나누면 5개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환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게 튀어 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많았죠. 그게 한 7조 정도 되는데, 이 7조가 국내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환전 이후 해외로 나가면서 환전 수요가 몰려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서서히 오르거나 뭐 서서히 내리는 것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튀어 오르는 것,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추이는 크게 이렇게 튀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고 서서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환율은 일단 한 곱이 넘겼다. 다음은 금리인데요. 금리는 국가별로 약간 틀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금리보다 자국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자금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지금 제로니까 저희 나라 금리는 높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빨라야 내년 말, 22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는 것을. 저희 나라도 그 전에 또 뭐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악재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에 투자하던 자금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채권이나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길게 보면은 큰 악재는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테이퍼링인데요. 테이퍼링은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뭐 기업이나 가게로 이렇게 대출을 해줬던 채권을 연준이 사들이는 겁니다. 그 규모가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 130조 정도 규모가 되죠. 이 중에 800억 달러는 기업 채권이고 400억 달러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줄인다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한 달에 130조씩 채권을 사들이고, 그러면은 130조씩 시장에 계속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앞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뭐 끊거나 한 번에 뭐 잘라버리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이겠다는 겁니다. 130조 공급되는 것을 그 다음 달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120조, 뭐 100조, 뭐 80조 이렇게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규모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매월 뭐 200억 달러씩 줄여서 뭐 6개월에 끝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100억 달러씩 줄여서 12개월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12개월이든 6개월이든 돈은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 규모가 약간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은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살아났다는 그 모멘텀이 살아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더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 회수는 결국은 대출 상환기간이 돼야지 회수가 되는 거니까 시장에 있던 유동성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6년, 뭐 10년까지도 가겠죠. 그 유동성이. 그래서 큰 문제 될 것은 없다.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다음이 대북 리스크인데요. 대북 리스크는 최근에 뭐 미사일 쏘니 많이 뭐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막 김여정이 뭐 협박을 하고. 근데 예전에는 북한이 협박을 할 때 미사일을 실제 쏘았죠. 그래 핵실험을 실제 했고. 지금은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것들 안 나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걸로 봤을 때 크게 뭐, 그리고 저희 나라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뭐 북한에서 어떤 일을 벌이든 크게 뭐 동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뭐 환율이 조금 순간적으로 튀었다는 거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여성 인권 문제도 있고 뭐 있지만 가장 큰 게 테러하고 이런 것들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철수 과정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욕을 먹고 있죠. 바이든 정부가 욕을 먹고 있다 보니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재정정책에 약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3조 달러 이 재정정책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가니스탄은 앞으로 이제 뭐 테러나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이 지수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행보할 것으로 일단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말간에 유럽하고 미국장이 좋았죠, 금요일날. 그래서 월요일은 저희도 반등을 줄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등할 때 급하게 따라갈 만한 시장은 아니다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좀 상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좀 큰 양봉을 만들어내면은 앞으로 흐름이 조금 더 좋아져서 이렇게 행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 힘이 이렇게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린다, 양봉이. 그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윗꼬리는 거의 없고 이렇게 영망치형으로 만약에 장이 끝이 난다, 그럼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월요일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장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화요일부터 다시 대응책을 짜야 될 시장입니다. 금요일날 특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유로인데요. 이 종목은 유일하게 하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이게 하한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수상한 모습이 포착되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던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튀어 올랐죠. 위로 박스권 돌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쭉 상승하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급등 시작할 때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고점 찍을 때도 거래량이 앞에 비해서 많지 않았다는 게 좀 수상하고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쭉 하는 동안에도 계속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없다가 금요일날 갑자기 갭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하한가를 찍어버렸다. 근데 그게 그 가격이 지금 박스권이 유지했던 하단부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이제 아예 그냥 출발도 하지 않은 출발선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일단은 이게 쭉 하락, 거래 없이 이렇게 쭉 20% 가까이 하락한 것도 이상한데 또 갭 하락해서 하한가 찍은 게 더 이상하다. 그리고 이날 또 금요일날 보니까 기타 법인이 또 한 30만 주를 또 매수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난다. 그리고 2,850원인가 거기서 지금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때 대주주가 물량을 받았습니다. 2,850원에서 여기서 대주주가 물량을 받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빼버린다. 그리고 기타 법인이 30만 주를 매수한다. 좀 뭔가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매매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종목은 아니고요. 뭔가 좀 수상하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 출발한다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따라 들어가 볼 만한 종목 같습니다. 큰 돈을 싣기에는 좀 무서운 종목이지만 적은 소액 정도는 하락 출발할 때 따라 붙어서 이렇게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다음 종목은 솔루에타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조심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도 금요일날 이렇게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위로 25%까지 이렇게 급등시켰다가 장막판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6%로 마이너스 거의 7%죠.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이거 딱 급등할 때 이렇게 추격 매매 잘못하신 분들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30% 손실이 그냥 바로 나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도 안 좋은 데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아침에 반등 많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반등하는 것 같아서 따라 붙었는데 짧게 못 잘라 이제 짧게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이거 급등하네 이러고 따라 붙었다가 VI 걸리고 막 따라 붙었다가 25% 가서 이렇게 갈 것처럼 일하다가 쭉 한 방에 빼버립니다. 이거 기회도 주지 않고 보면은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급등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행보하면서 이렇게 힘 모으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쭉 빼버립니다. 그럼 이때라도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손실이 이미 많이 커져 버렸죠. 10% 이상 손실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못 트는 겁니다. 또 이렇게 행복하는 척 하다가 쭉 빼버리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데서 이렇게 급락할 때 이게 손절할 수 있는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안 좋은 장에 이렇게 급등한다고 이렇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다음 종목 이니텍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게는 완전 갭으로 띄워서 바로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장에 이건 또 모양도 완전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럼 저번 주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종목 리뷰 뭐 거의 다 손절이고 할 것도 별로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루다는 추세선은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약간 손실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견딜 만한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가 급등 직전까지 다 내려와서 이렇게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래 지금 상승 추세선 이렇게 거진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서울바이오시스도 종가상으로 손절 나왔네요. 이것도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혹시 손절 안 되신 분들은 기업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라서 한번 기다렸다가 위로 복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손실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한 5% 정도 손실 났겠네요. 한번
월요일날 장 자체가 좀 반등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근데 원래는 손절을 해야 되죠. 이 종목도 손절 나왔네요. 종가상으로 완전. 이건 목요일날 손절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손절 안 되신 분들은 반등 시 손절하는 걸로. 오가니틱 코스메틱도 마찬가지 손절 나왔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꼬리를 달아준 게 조금 한시름 나온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못하신 분들은 반등할 때 손절하자. 윈텍도 이렇게 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손실이 좀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것도 반등 보고 손절을 하자. 다음은 8월 4주차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텍 가져왔고요. 이 디스플레이텍 가져온 일단 이유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던 주가가 이렇게 큰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여기서.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킨 다음에 지금은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주가가 쭉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빠지는 위치가 이 박스권 돌파했던 그 돌파 라인에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죠, 이렇게. 그리고 첫 돌파 양봉의 중심선 정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돌파 장대 양봉의 중심선은 이게 지지선으로 항상 작용을 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이게 지지선 작용했을 때 이렇게 급등을 나오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급락을 했죠. 다시 또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서. 여기는 그 돌파 양봉의 중심선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박스권의 저항선이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내면은 다음에는 지지가 된다. 그래서 지지를 이번에 두 번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게 뭐 아침부터 이렇게 뭐 갭으로 떠버리면은 그냥 보내줘야 되고요. 이게 종가 근처 뭐 한 5,500원 근처 에서 뭐 한 1% 정도 내외에서 시작을 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한번 접근해 보면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손절은 5,400원 여기 돌파했던 자리 5,4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코아스템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요. 캐몬의 모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장이 안 좋은가 함께 같이 빠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게 좋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줄어들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아까 앞에 봤던 종목과 동일하게 돌파 지점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꼬리를 달고 돛지 모양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 기업으로 뜨면은 따라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가 근처 19,500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은 19,100원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짧게 잡고 가자. 다음 종목 HPO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고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실적이 이렇게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한 3일 이렇게 쭉 완전히 빠져버렸죠. 4일.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십자형 도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일명 샛별형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음봉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지. 좀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물량을 상장 주가 대비 이렇게 양호하게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장가가 빠졌다. 그리고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진 것도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가격 15,000원대 가격은 정말 좀 싼 가격이다. 그래서 짧게 뭐 한 1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됩니다. 하지만 손절은 꼭 잡아야 되겠죠. 손절은 14,85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매수는 15,450원 근처에서 아래 위로 1% 정도 내외에서 매수하자. 다음 종목 HLB입니다. 이 종목은 정가가 좀 있죠.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뭐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도 좀 달래고 하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때 이때 또 뭐 주주 모임 그리고 뭐 한국의 뭐 게임스탑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요동쳤습니다. 주가가 한번. 그리고 다시 뺀 다음에 다시 또 박스권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급등과 이틀간에 지금 단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계속 뭐 큰 우상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흐름이 지금 안 좋은 장에서 고가에서 지금 단봉으로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상승할 때 대비. 이거는 누군가가 이 주가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즉 세력이 이 가격을 만들고 있다. 세력이 가격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위로 올리려고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만들거나. 자기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만들 거면은 여기서 어떻게든 거래량이 붙어야 되겠죠. 위로든 아래든. 여기서 바로 아래로 거래량 붙이면서 빼버리면은 자기들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뭐 행보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물량 다 팔든지 아니면 급등을 시켜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사면은 뭐 행보할 때 뭐 지지부진하다 이러면은 이때 뭐 정리해도 되고 급등하면은 급등할 때 단기간에 급등 먹고 나와도 됩니다. 일단 작전은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는 41,6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은 4만원 잡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네오 이뮨텍입니다. 뭐 뒤에 뭐 가로에 REGS가 있는데 뭐 일단 네오 이뮨텍 치면은 나옵니다. 차세대 면역 항암제 만드는 기업이고요. 뭐 그 제품명이 NT i7이라고 합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임상 중이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락으로 이렇게 하락 삼각 수렴을 이쁘게 만들어 놨죠. 충분히 물량을 다 소화시킨 다음에 아마 이 장이 좋았으면 돌아섰을 차트인데 금요일날 장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나. 시장 때문에 빠졌으면 시장이 반등할 때 이렇게 오히려 빠진 만큼 더 큰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마지막에 꼬리를 많이 달아주고 마무리했죠.
그래서 더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9,700원이니까 원래는 한 만원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종목이 9,7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9,700원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9,350원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급등이 나오면은, 급반등이 나오면은 앞에 종목 다 마찬가지 급반등이 나오고 뭐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은 일단 뭐 목표 수익 뭐 상관없이 본인 상관없이 일단 이익 실현을 하면서 뭐 절반이라도 털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게 막 급락을 하고 있고 지수도 막 내려가고 있고 지수 대비 아마 개인들이 느끼는 심정은 더 클 겁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대형 IPO가 많아서 시가총액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만 봐도 카카오게임, 카카오뱅크, 뭐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SKIT 뭐 그것만 해도 한 120조 정도 됩니다. 시총이. 그래서 실제 이 120조를 빼고 계산해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한 2,8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개인이 느끼는 지수 때는 지금 한 2,500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500이면은 작년 그 10월 달쯤에 급등 나오기 전 2,400포인트 정도까지 가까이 왔죠. 그래서 이미 거품은 좀 많이 빠진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큰 하락보다는 지금 아까 박스 만드는 3천 내외에서 이렇게 등락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1인 등락하는 지수대에서 매매가 그렇게 쉬운 매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얘기하자면 최대한 매매를 줄이시고 그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장기 종목에 일단 포트를 구성하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그것도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하는 게 낫다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